자, 3번 자의성 판단의 척도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학자들 얘기라 그랬습니다.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돼요. 자, 판례입니다. 자, 친해지면 사건 중요하죠. 별표 쳐보시고. 자,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 통념에 따라서 장애 미수와 중지 미수를 구별한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자, 봅니다. 갑은 을려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폭행을 가한 후 했죠. 자, 폭행 밑줄 그으시고 이게 바로 뭡니까? 실행의 착수죠. 착수. 자, 을려가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주겠다고 하면서 강간하지 말 것을 부탁하자 범행을 그만두고 차에 태워 그녀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갑의 죄책은 뭘까?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만나 친해지면 응해주겠다 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 간곡한 부탁이 내가 이 여자를 강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 그 피해 여성들이 사정했겠죠. 사정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제발. 근데 연쇄살인범들이 죽여버리잖아요. 그쵸? 따라서 이 남성이 이 여성을 능히 강간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강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간곡한 부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여자를 강간하는 데 있어서 하등의 장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쵸? 자, 그래서 이것을 판례가 뭐라 한다? 중지미수라고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꺽쇠 2번 나와 있네요. 자,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이런 취지의 간곡한 부탁은 중지미수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간곡한 부탁 동그라미. 내가 이 여성을 강간하는 데 있어서 하등 장애가 장애 밑줄 그으시고 X 장애가 안 된다. 그래서 중지미수를 인정했다. 그런 판례의 취지입니다. 됐고요. 자, 중지미수 판례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1번 판례가 이제 대법원 판례도 아니고 고법 판례인데 워낙 없다 보니까 예전에는요. 옛날에는 이 1번 판례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제 책에 실려놨습니다. 자, 보죠. 청산가리 탄수를 두 명에게 나누어 주기에 마시게 하였다가 먼저 마신 피해자 한 명이 이를 토해냈다. 즉시 술 거두어 가지고 나가서 쏟아버렸다. 쏟아버렸다. 중지미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토했다는 점에 중점을 두면 장애의 미수라고 인정할 여지가 있겠죠. 그건 잠시 있다 불능미수 할 때 또 설명할 텐데 이 장애미수냐 중지미수냐 장애미수냐 불능미수냐가 이제 다퉈질 때는 우리 대법원 판례 해석이 가급적이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판결 내립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이 판례 하나에 장애미수의 성질과 중지미수의 성질이 두 가지 다 내포되어 있을 때에는 어느 쪽을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합니까? 효과에서. 이 장애미수는 의무적 감경이고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이잖아요. 따라서 어디가 유리하다? 그렇죠. 중지미수 인정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판례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장애미수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중지미수를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중지미수를 불응했던 판례 보죠. 1번에서 겁을 먹고 그만두었다. 2번도 겁을 먹었죠. 3번도 내가 강간을 하였는데 어린 딸이 막 울어요. 남편도 온다 하고요. 또 임신 중이라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강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겁니다. 수술한 지 얼마 안 된대요. 그쵸? 자, 세관 직원들이 잠복근무를 하고 있어서 발각이 두려워요. 두렵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자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판례는 장애미수를 인정했던 판례들인데 장애미수가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지미수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시험 나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별표가 3개 되어 있는 것들은 과거에 많이 출제가 됐어요. 아주 쉬운 문제들이에요. 경찰관이 행적을 탐문하고 갔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쵸? 말을 전해 들었다. 이런 말 들으면 겁나지? 겁났단 말이죠.
경찰관 밑줄 그시고 앞에 부분은 세관 직원들 밑줄 그시고 자, 제조상에 애로가 있다. 다 세무쳐 보세요. 판로 문제도 있고요. 공포도 있고요. 포악성 때문에 그만두었다. 전부 다 중지미수를 인정했던 판례들입니다. 자,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는데 기술 부족으로 세무쳐 보세요.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했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이 뭐다? 불능미수냐? 기술 부족이니까 불능미수냐? 아니면 장애미수냐?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판은 일단은 중지미수는 아닌 거예요. 중지미수는 아니다. 중지미수가 아닌데 위험성이란 말이 어디에도 없죠. 위험성이란 말이 있으면 미수죄가 되면 그럼 불능미수로 넘어갑니다. 뒷페이지에 나와요. 근데 이 지문을 보면 어디에도 이것이 위험성이란 말이 적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미수로 가는 거예요. 장애미수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갔는데 어차피 가봐야 그쵸? 다 이건 이제 그 사기쳤다는 것이 들통나기 때문에 갈 필요도 없이 중간에서 그만두는 거죠. 차용을 포기했다. 차용을 포기한 이유는 어차피 뭐 가봐야 거짓말이 들통날 것이기 때문에 발각이 두려워서 그만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의로 그만뒀다고 보는 것이 아니다 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 장애미수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2000년도 들어와서 이제 거의 다 옛날 판례들이잖아요. 그래서 2000년도 들어온 판례는 9번이 이제 최신 판례라고 그나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9번 판례가 상대적으로 다른 판례에 비해서 출제가 많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됐고 이제 자성은 끝났습니다. 자, 실행중지 결과 방지 그리고 착수미수, 실행미수의 구별은 다 말씀드렸어요. 자, 2번 체크하시고 구별시력도 말씀드렸죠. 착수미수는 소극적 부작위만으로도 중지가 되지만 실행미수는 칼로 찔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결과 발생을 방지해야지만 된다.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3번 착수미수 중지 그 포기만으로도 된다. 부작위만으로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자, 종국적 초기 여부 이거 체크 한번 해보세요. 말씀드렸죠? 이거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과는 달리 필레적 감면에 처하기 때문에 종국적 포기 밑줄 그시고 X 잠정적 동그라미 그렇죠? 설명드렸습니다. 규범설과 비교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이 나쁘다고 다음 기회로 미뤘다 이것만으로도 중지미수가 된다는 거죠. 결과가 불발생해야 됩니다. 발생이면 기수가 됩니다. 자, 네 번째 실행미수 중지 나와 있죠.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성, 직접성 두 가지 요건 구비해야 된다. 그리고 직접성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타인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 이것도 기출입니다. 자, 기억니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똑같이 결과 불발생해야 됩니다. 발생이면 기수가 됩니다. 보세요.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방화 후 후회하여 진지한 소화 행위를 다 했는데 결국은 소외가 됐어. 그럼 기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쵸? 또 니은번 독약을 먹인 후 후회하고 병원으로 옮겨 해독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는데 결국 죽었다는 거죠. 그럼 뭐야? 다 기수입니다. 기수. 요 기억 체크하시고 니은 체크하시고 기억 니은은 옛날의 기출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보시고요. 기출문제 넣어놨습니다. 보세요. 기출문제. 자, 판례 잘 나오죠? 판례 전부 다 특히 첫 번째 판례 체크, 두 번째 판례 체크. 요 첫 번째, 두 번째 무지 많이 나왔어요. 세 번째는 잘 안 나왔고 보겠습니다. 자, 피고인이 대마 두 상자를 사가지고 돌아와서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태워버렸다. 중지미수가 될까? 여본데 샀다는 얘기예요. 대마 두 상자 샀다고 했잖아요. 샀으면 뭐야? 결과 발생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수입니다. 기수. 여기서 기수. 뭐라 했어? 대마관리법 위반죄는 대마를 매매하면 여기서 기수라니까 매매하면. 그쵸? 나중에 불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기수가 된 이후 문제잖아. 그쵸? 그치? 그래서 양형에서 참작 사유는 될지 몰라도 범죄 성립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기수인 것이지 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미 성립했다는 말은 기수다 이런 말이에요. 타인 재물 공유자 승낙받지 않고 공유 대지를 담보 제공하고 가등기 격려했다는 거지. 응?
동의받지 않고 격려하면 뭐가 됩니까? 기수지 뭐야. 횡령지 기수. 그쵸? 그래서 공유자가 타 공유자의 승낙받지 않고 멋대로 담보 대출받으면 기수가 됩니다. 나중에 여기 보세요. 그 후에 이를 말소했다 하더라도 돈 갚았던 얘기지? 돈 갚아야지 가득히 말소되는 거지. 그치? 말소됐다 하더라도 빠꾸 후진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기수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 형법에는요. 빠꾸 후진이라는 것이 예외 없이 무조건 빠꾸 후진은 없어요. 그냥 빠꾸 후진했다고 하면 양형 참작이다. 뇌물도 마찬가지지. 돈 받으면 기수. 나중에 몇 달 있다가 돌려주면 그래도 기수. 대신 양형 참작이라는 말이에요. 자, 됐네요. 자, 그 밑에 거 볼게요. 자, 회사 직원이 다른 직원 아이디 비밀번호를 전산망 접속해서 영업비밀인 도면을 컴퓨터에 전송받으면 뭐가 됩니까? 기수지 뭐. 기수지 뭐. 전송받는 순간 여기서 여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죄 기수가 됩니다. 훗날에 이를 삭제했다 하더라도 그냥 기수란 말이에요. 기수. 됐나요? 됐단 말이에요. 자, 인과관계 있어야 되고요. 자, 4번을 보시면 자, 불능미수에 대한 중지미수의 성립 여부인데 볼까요? 여기 보시면 치사량 미달에 독약을 먹였다. 근데 후회하여 해독제를 먹였다. 이걸 불능미수로 봐야 돼? 중지미수로 봐야 돼? 이 뜻입니다. 어차피 보세요. 해독제 안 먹여도 그냥 어차피 이 치사량 미달이기 때문에 안 먹어도 살아요. 그러면 그걸 불능미수로 봐야 돼. 아니면 미달이라 하더라도 이 해독제를 먹였다는 이 부분을 높이 평가해서 중지미수로 봐야 돼. 이 뜻이에요. 팔로 뭐라 해요? 학설은 뭐라 그래? 학설은 두 가지 다 있어요. 부정설, 긍정설이 있는데 부정설은 이런 견해입니다. 어차피 행위자 방지 행위로 인해서 결과 발생된 것은 아니라 어차피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이건 중지미수로 부정설이란 말은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근데 이 견해를 취하는 견해는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건 공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수의 학자들은 이것도 긍정한다. 어차피 먹어도 안 죽는 거지만 뭘 더 높이 평가해를 했다? 그래. 해독제를 먹였다는 것을 더 높이 평가를 한다. 그래서 우리 다수의 학자들은 이것도 중지미수를 인정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됐나요? 이 정도 차원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뭐 처벌은 다 말씀드렸듯이 의무적 감면이다, 필요적 감면이다 말씀드렸고 착수미수, 중지미수는 차이가 없다. 그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